500% 급등주는 여기 없습니다. 수익을 리딩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물고기를 잡아주면 좋을 텐데 자꾸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려는 사람들,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익률보다 장기간 꾸준히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들, 현명한 투자자들이 모인 공간, 와이즈 클럽. 지금 함께 하시죠.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직장생활이 훨씬 위험한 것 같다고 저는 보이는데, 제 주변에 다 회사 때 번 돈의 3배 이상 되면 다 창출해내더라고요. 돈을 아주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저희가 사실 주식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그 영상도 많이 만들었고 저도 막 강의 많이 하고 했는데, 부동산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막 계산하면서 그는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예를 들면 뭐 3년을 투자를 한다고 칠게요. 네. 그럼 오늘 사가지고 네. 아이고, 잘 보이시나요? 이거 뭐 지금 네. 실시간으로 뚝딱뚝딱. 네, 이게 윤년이니까. 자, 그럼 오늘 뭐 투자 100원짜리를 샀다고 칠게요. 네. 그러면은 임대료가 예. 뭐 4원, 4.5원, 5원이 들어왔다고 치고, 네. 나중에 이제 매각을 110원에 했다고 칠게요. 희망인가요? 아니면 그냥? 아니요, 그냥 이런 가정이 있었다고 치면은, 네. 이제 수익률은 이제 IRR, 내부 수익률. 네. 네, 그걸 이제 계산을 하면은 뭐 일단은 화폐의 그 현금 흐름의 합을 다 더해야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서 투자 시점에는 100원, 네. 그다음 1년 동안 4원 4원 벌었고, 들어왔고. 4원 들어왔고, 마지막에 이제 115원이 들어왔어요. 네. 그럼 이때의 수익률은 XIRR 괄호 열고 value, 날짜, 가로 닫고. 뭐 이렇게 빨라요? 네. 이거 1배속입니다, 여러분. 1배속. 네, 이렇게 하면 이제 7.6% 나온 거죠. 3년에. 예, 그러니까 아니요, 1년에 7.6%. IRR은 이제 연 수익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거거든요. 그 현금 흐름을 다 딱 더하면은 100원을 넣어갖고 23.5원 번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게 3년이니까 예. 얘 연으로. 나누기 3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7.8원. 네. 투자금이 100원이니까 네. 대충 이제 연 7.8%가 나오는데, 예. 이제 대부분의 현금 흐름이 맨 끝에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팔 때 차익에서. 예, 그러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를 감안하니까 실제로는 저 7.8%보다 좀 떨어지게 나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중간에 임대소득은 있더라도 마지막에 얼마에 팔아서 차익을 얼마에 남기느냐가 네. 나눠서 보면 네. 시간 가치로 또 할인도 해야 되고. 네. 그렇죠.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예. 또 매매가, 임대료, 수익률 있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 100원.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되게 간단한 로직인데, 이거는 임대료 5원이라고 칠게요. 예. 월 임대료. 그러면 수익률은 요거 곱하기 12 나누기 하면 이제 6%가, 잠깐만요. 그럼 월 임대료 는 이거 월 임대료가 아니고 연 임대료죠. 네네네. 연 임대료 하면은 이거 나누기 이게 되잖아요. 네네네. 5%.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금리가 예. 한 0.3% 정도 내려갔다고 칠게요. 금리가 연 4.7%일 때. 예. 근데 임대료는 못 올렸어요. 예. 그대로. 네. 그럼 매매가는 어떻게 바뀌냐? 요거 나누기 요거. 금리가 내렸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자산 가격이 6%가 오른 거죠. 금리가 내렸으니까. 네. 그거잖아요. 이제 수익률은, 예. 지금 여기서 수익률이라는 거는, 네. 수익률은 네. 연 임대료 나누기 매매가잖아요. 네. 그 매매가랑 수익률이랑 반비례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시장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자산 가격은 올라가는 오른다. 거죠. 예. 저렇게 역산을 좀 해봐야 된다. 네, 이게 결국 그 수익 환원법이거든요. 수익 환원법. 네,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정해주고,
그래서 시장이- 금리는 뭐 예, 내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시장이 금리는 정해주는 거고 네. 임대료는 이제 내가 만들어내는 거고 예. 그래서 시장 그러니까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밸류에이션을 할 때 이 시장 얘의 임대료는 얼마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해당 물건이 거래되는 수익률은 몇 프로다. 네. 그래서 얘는 얼마짜리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지금은 요게 X 변수잖아요. 여기서. 매매가 얼마에 팔 수 있을 것이냐. 네. 네. 그리고 저희 부동산 투자는 언제나 이 거기서 매매가 갈리죠. 요거를 결정을 하는 거니까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제 금리가 거꾸로 5.3% 금리가 올라가니까 아하. 자산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지금처럼. 예, 이게 6% 떨어졌지만 실제로 레버리지를 만약에 50%를 쓰면은 12%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실제 사례거든요. 8억짜리 제가 봤을 때는 8억짜리 상가인데 네네네네. 그걸 12억에 사버리면요. 네. 일단은 50%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레버리지를 50% 썼다고 치면은 손실 100%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를 5년 갖고 있으면 손실 20%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거의 복구가 안 되는 거죠. 그걸로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렇잖아요. 해당 자산을 50% 비싸게 사. 이게 부동산 투자라는 게 막 스타트업 비상장 투자나 막 주식 그런 완전히 그런 걸 뭐 미래 가치를 막 땡겨와서 무슨 바이오나 무슨 게임 회사나 막 네네. 뭐 그런 식 투자가 아니다. 아닌 이상은 생각보다 요구 수익률이 막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중수익 중위험이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마이너스 50%에서 시작해버리면은 못 벌죠. 견디기도 어렵고. 예, 예. 저게 그래서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IRR이라고 하는 연평균 수익률 한 어느 정도는 돼야 그래도 부동산 투자 괜찮은 투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것도 금리 시절마다 다르겠습니다. 네. 우리 이 대표님 현재 순자산이 어떻게 되세요? 순자산이요? 네. 그 너무 부끄러운데. 장난입니다. 네, 부끄러운데. 그러니까 그냥 순간 얘기할 뻔했는데 네. 그럼 이제 구독 취소하실까봐. 아까 저를 제 개인적인 걸 자꾸 네. 질문 주셔서 짓궂게? 저도 같이. 짓궂게 장난 좀 아주 쳐본 좋습니다. 건데요. 좋습니다. 자, 아까 예를 들어서 순자산이 네. 5억인 분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분이 뭐 예를 들어 100만 원 단위로 쓰시는 기간 그렇죠. 뭐 10년 후에 네. 뭐 이 사람이 저는 뭐 20억이 되고 싶어요. 네. 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칠게요. 네네. 그럼 이거를 목표 그러면 결국 72의 법칙이나 이거를 그냥 방정식으로 계산하면 그게 나올 거잖아요. 예. 이제 그냥 빠르게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잠시만요. 네. 저거 아마 배출되는 걸 거야. 물 차가지고. 아니. 그거는 상관없어. 근데 저기 물이 넘쳐 나중에 조심해야 돼. 얼마나 물 차 있지? 가득 차사하게 돌아가는 건데. 완전 꽉 차 있어요. 그래? 꺼. 걔만 꺼. 오케이. 말씀하신 중에 제가 계산을 했어요. 이런 분들은 지금 밑에 있는 숫자는 네. 요거는 이제 계산하려고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네. 자, 순자산이 5억인 분이 네. 10년 10년. 동안 10년 후에 20억이 되고 싶어요. 네. 20억. 그러면, 네. 10년 후에 20억이 되고 싶다. 네. 그러면은 이건 그냥 가상 일단 수익률은 가상으로 이렇게 놓고 데이터,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네. 수식셀은 이거예요. 는 순자산 곱하기 괄호 열고 1 플러스 상승률의 10승 복리니까. 네. 그래서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수식셀은 요게 됐고 찾는 값은 2,000, 그러니까 20억. 예. 겉을 바꿀 셀은 이 수익률. 네. 이렇게 해서 하면 얘가 드르르륵 계산을 해줘요. 네. 자, 14.87%. 더 소수점 열면은 이 정도 대략 연 15%를 매년 달성시키면 그러니까 5억이 있는 사람이 예. 20억을 예. 10년 안에 예. 달성하려면 예. 연수익률이 한 14.86% 돼야 되는. 네. 그러니까 1년 후에 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거 곱하기 괄호 열고 1 플러스 요거 1년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는 요거 곱하기 괄호 열고 1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2. 네.
그럼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은 네. 10년 후에 여기 있네. 어. 딱딱 25개 되잖아요. 아. 혹시 엑셀 학원 다니셨나요? 아니요,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아. 배웠습니다. 저런 기능이 엑셀에 있다라는 것도 몰랐네. 네. 추정 수익률도 엑셀 안에 기능이 있는. 예.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근데 지금 제가 엑셀 쓰는 거 보시면요, 네. 전부 다 사칙 연산이고요. 그러니까 수학 중등 수준의 수학이고, 곱하기 나누기 정도만 예, 하면 아까 이거 지금. IRR 딱 계산할 때 이때 잠깐 네. 함수 한 번 썼어요. 아.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 따지고 보면 밸류에이션을 해보려면 충분히 상가건 빌딩이건 네. 부동산이건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것도 이거 제가 봤을 때 그냥 작은 기교의 그냥 테크닉에 불과하고 예. 그냥 임대료 나 모르겠구나 이거 사서 임대료 2배 만들 거야 이러면은 계산 아무것도 계산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그 오리가 거위가 이렇게 헤엄치는 거죠. 근데 저거는 이제 목표 수익률이라든지 예. 나중에 이제 팔게 됐을 때 연 수익률을 계산을 해봤는데. 그래, 예, 반대로.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예. 제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게 예. 좋은 수익률이 뭐냐고 그쵸. 질문 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엑셀 만들면서 맞아.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맞아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연 15%를 넘기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사실 목표를 잘못 잡으신 거예요. 너무 크게 잡은. 너무 크게 과도하게 잡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분들은 근로소득이 예. 본인의 순자산 증가에 기여도가 크거든요. 음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투자로만 하는 이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봉이 1억이에요. 네. 근데 순자산이 5억이면 네. 근로소득 덕분에 순자산 증가 속도가 되게 빠르거든요. 그럴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1억 중에 5천을 저축을 한다. 네네네. 그러면은 빨리 갈 수 있죠. 10%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 저축으로. 그러니까 투자는 5%만 더 채우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자산이 막 100억, 200억 됐다. 그러면 이제 근로소득이 무의미한 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근로소득, 그러니까 현재 순자산, 그다음 제가 이제 사람들 컨설팅 가끔 할 때 네. 순자산하고 네. 소득하고 딱 비교해 보면은 이 사람이 투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이 숫자가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금흐름이 순자산이는 뭐 10억밖에 없는데 네. 막 5억을 1년에 벌어요. 그럼 뭐, 예. 그런 분들은 본업에 집중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반대로 뭐 이제 순자산이 100억인데 1년에 뭐 1억밖에 못 보세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은 투자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이 숫자가 다 말해줘요. 해봐야 됩니다. 숫자를. 네, 숫자가 되게 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좋아하시는구나. 여기 한번 빠지면 이제 예. 거의 수능 그러니까 수리탐구 만점 맞을 때까지 빠져나올 수 없는. 제가 이제 투자를 엑셀을 막 엄청 만들다 보면은 이제 힘들어서 이제 낮에 이제 근무 시간 잠깐 졸잖아요. 네. 그러면은 갑자기 엑셀이 컴퓨터가 저한테 말을 걸어요. 이거 숫자 잘못 봤다. 숫자를 잘못 봤다고? 아니면은 뭐 이쪽을 생각해봐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해줘요 숫자가. 숫자랑 대화하시는 거예요? 네, 네. 약간 무서워 이 사람 네, 누구야 이 사람 무서워. 네, 조금 이가 정말 많이 만들어 오세요. 정말 많이 만들어.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선천적으로 숫자랑 잘 안 친하신 분들, 저 같은 사람, 네. 뭐라 해야 되나, 문송합니다 이런 예, 문과생들은 신기하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 기본적인 툴만 배워놓으면은 응용은 할 수 있는. 네. 신기하다. 근데 저는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IRR 뭐 다 알겠고 목표 금액을 달성하려면 연간 수익률 얼마 내야 되는 거 알겠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매물을 볼 때 저게 과연 싸냐 비싸냐를 측정해 보고 싶다. 사실 그게 밸류에이션의 시작인데. 예. 물론 뭐 상가를 저기 베이스로 할까요? 뭐 어떤 걸 봐야 아파트는 너무 간단해요. 아파트는 뭐 전세 주변 거래 그 주변 거래 시세가 예. 얼마 같은 단지에서 주변 거래 시세 찾아내고요. 네. 그리고 그게 층이랑 향이랑 이런 타입이랑 이런 거 이제 맞춰봐야 되죠.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금 과세하려고 공시 가격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거 가지고도 어느 정도 참고해보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아파트는 그냥 비교사례법으로 끝나요. 감정평가가 세 가지거든요. 원가법, 제조달 원가법. 예. 다시 싹 지었을 때 얼마. 예. 거기에다가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 연수 해가지고 수명을 이렇게 계속 감가해가지고 예. 얘는 얼마짜리다. 이거는 사실 보험사가
화재보험 가액 평가할 때 쓰는 방식이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매매사례 비교법. 얘 네. 얼마, 얘 얼마, 얘 얼마. 네. 마지막에 이제 수익환원 법. 얘가 지금 임대료가 얼마 나오니까 그 수익률 계산해서 얘는 얼마. 예. 그래서 그 세 가지 섞어갖고 밸류에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아파트는 그 매매사례 비교법만 하면 돼요. 그렇죠. 주변하고 비교해보고. 네. 그러면 상가를 네. 예를 들어보면 좋을까요? 어찌됐든 간에 월세라든지 예.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를 대상으로 밸류에이션을 측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매매 사례만 봐도 되는 거고 조금 용이한 걸로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걸로.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뭐 상가라고 치면요. 뭐 예. 한 8억짜리 상가가 있다. 근데 뭐 네. 1층이다. 그러면은 글쎄 뭐 요즘 같을 때는 한 3.8% 3.4%는 뭐예요?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네. 매매가 수익률 네. 월 임대료 네. 요거 곱하기 요거 나누기 12. 그러니까 월 임대료가 예를 들어 250만 원이에요. 네. 근데 이 상가가 뭐 전용 면적이 뭐 20평이라고 칠게요. 네. 그러면은 전용 면적당 임대료는 네. 이것만 잠깐 월로 할게요. 원으로 할게요. 네. 그럼 이거는 월 임대료 평당 12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수익률로 이게 높은지 확인해보고, 네. 그러니까 이 중개사들은 거기 뭐 임대료가 뭐 많이 나와요 막 이러지만 실제로 이게 지금 현 임차인이 나갔을 때 새로운 임차인이 이런 임대료를 낼 수 있는지 이것도 이제 체크해보고요. 그 다음에 얘도 단가, 이게 전용 면적이었으면은 평단가. 네. 그러면 이것도 이제 계산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변하고 다 비교해보는 거죠. 그리고 얘가 정말 250이 맞는지는 중개사 얘기가 아니고 내가 확신이 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투자 만들어 놓은 모델을 이렇게 보면은 네. 막 이런 숫자 계산, 그러니까 IRR 계산해 놓은 거 뭐 이런 거 그냥 이렇게 한 장짜리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네. 오히려 임대료 시세 조사해 놓은 걸, 그러니까 시트가 막 3개가 되고 막 그래요.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왜 아까 제가 시세.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임대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부동산 투자에서는 매출이 임대료 하나잖아요. 그러네요. 예, 물론 건물은 뭐 관리비 수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그 임대료만 많이 받으면 장땡인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래서 어쨌거나 임대료 조사하는데 엄청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그죠. 물론 내가 저 받고 싶다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저기 이제 수익률 비교했을 때 실제로 저 월 임대료가 저만큼이 나오는지를 비교를 해서 그 넘으면 그럼 이 매물이 싼 거고. 네. 안 넘으면 비싼 거고. 그렇죠. 네. 아, 근데 이제 매매가는 찾기가 쉬워요. 뭐 요새 뭐 디스코, 밸류맵, 랜드북 막 이런 각종 어플들에서 네. 뭐 지도 거기만 딱 찍어도 이게 언제 거래됐고 면적이 얼마고 이런 게 다 나오는데 임대료 찾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네. 알 수 있는 방법, 그 나온 데이터가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거 찾는 게, 그러니까 투자는, 그 부동산 투자는 이게 다거든요. 이 식이요. 수익률은 매매가분의 연임대료.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은 매매가는 수익률 나누기 연임대료. 금리는 거꾸로 했겠네요. 연임대료 나누기 수익률. 네. 그런데 수익률은 어차피 시장이 정해주는 거니까 내가 어쩔 수 없고 연임대료만 찾아내는 게임 하는 거거든요. 그 사실 그 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그 노가다예요, 노가다. 그러니까 뭐 임대료도 그냥 주변에서 말해주는 공인중개사가 제시하는가 아니라 본인이 따져봐야 되는 것도. 네, 네. 정말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나중에서 빌딩 살 때 연락드릴게요. 네, 네, 네. 정말 많이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한 30년 뒤에 연락해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 그때도 제가 이렇게 빠르게 계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예.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상가나 빌딩까지는 너무 먼 얘기고, 하지만 누구나 꿈은 꿀 수 있는 겁니다. 장래희망, 건축주, 혹은 뭐 건물주, 조물주. 그게 너무 멀다라는 분들을 위한 조금 뭔가 현실적인 조언? 당장 지금부터 하실 수 있는 것? 어떤 조언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아파트 내 집 한 채, 내 집 마련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언제든? 예, 그냥 준비됐을 때요. 예, 나 살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값이 폭등하든 떨어지든 네. 뭐 그거는 모르겠고 내 살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 채는 일단 무조건 다만 사셔야 될 것 같고. 어떤 뭐 레버리지나 그것 이제 계산해 보셔야죠. 이제 본인의 순자산하고 예. 저축하고 이제 따져 보셔가지고 음, 그게 이제 뭐 그걸 이제 DSR로 계산할 수도 있고 음, 아니면은 저기 RTI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 소득 대비 내 그러니까 금융 비용이 얼마나 큰지 이제 그걸 계산해 볼 수도 있고요. 음, 그거에 맞게 이제 적절한 레버리지를 써야 되겠죠. 음. 그리고 결국 돈을 아주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투자와 사업. 네. 근데 저희는 지금 거의 투자 얘기 위주로 했는데 네. 그러니까 사업은 결국 사업의 단점은 이제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생각보다는 위험하지는 않은 거 오히려 직장 생활이 훨씬 위험한 것 같다고 저는 보이는데 제 주변에 그런 기본을 갖춘 사람들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는데 제 닉네임 얘기하면서요.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그 공감 능력이나 거짓말 안 하고 막 그런 기본 갖춘 사람들 보면은 다 회사 때 번 돈의 3배 이상들은 다 창출해내더라고요. 사업을 했을 때. 네. 근데 어쨌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네. 직장 생활은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면 아무리 그러니까 투자하고 싶은데 시드머니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답 없거든요. 네. 빌리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는 본업으로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는 결국 시간을 갈아 넣어가지고 직장에서 현금 흐름 창출하고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뭐 부가 창출하고 하는데 직장도 이렇게 급여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데보다는 뭔가 한 만큼 약간 개인 사업자처럼 한 만큼 돈을 창출하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 자본을 쌓아야겠죠. 자본을 쌓아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저도 그 입장이 돼 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고 저는 아직 뭐 그만큼의 뭐 사업적으로 자본을 창출하기 이거는 아니고 이제 저희는 막 시작이기는 한데 네. 공감 능력하고 진심은 분명히 있으니까 네. 우리 시네키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 생활보다 서너 배는 더 벌 수 있다. 믿겠습니다. 네. 충분히 그러실 겁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 시네키라님하고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나중에 또 도움이 더 되실 수 있는 시간도 또 마련할 수 있다면 저희도 한번 좋은 계기를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네. 우리 시네키라 민경남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